먼저 1번님과 상대방이 현재 관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살펴봤어요. 네, 1번님과 상대방 모두 일단 느껴지는 감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나 이 이별의 고통이 상당히 크고 내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타개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도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서 두 분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전히 이별의 그런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단절된 상황이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롭다라는 감정이 두 분 다 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뭔가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두 분에게서 모두 느껴져서 이게 좀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이런 어떤 순수한 감정,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감정적인 관계를 한번 맺어 나가고 싶다. 여태까지의 그런 갈등과 여태까지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싶다. 어떤 새로운 감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좀 치유하고 싶고 뭐랄까 좀 더 이제 풋풋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두 분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치유를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신지는 조금 더 카드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다 현재의 고통이 매우 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이 고통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좀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서로에 대해서 좀 이때까지 신뢰해왔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이 관계를 뭐 계속하기로 하든 둘 다 두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매우 무거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제외한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다. 이게 뭐 영혼의 결합까지 동반하는 그런 깊은 관계로의 나아감이어야 한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두 분이 비로소 그러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고, 만약 우리가 다시 헤어질 것 같다. 똑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지거나 다시 싸우거나 관계의 발전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된다면 차라리 새로운 관계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필요성을 두 분 다 느끼시는 관계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내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게 가볍게 우리 한번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나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이 사람을 아예 두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두 분이 고통과 그런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새로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 새로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 간에 두 분에게는 상당히 책임감 있는 결정을 동반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속마음. 근데 여러분의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이게 나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돌이켜보니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긴 기간을 차지했거나 엄청나게 많은 기억들을 함께 갖게 되거나 추억을 굉장히 밀도 있는 것으로 공유하였거나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끈끈하고 짙고 그러한 형태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그냥 잠깐 스쳐가던 전 남친, 전 여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헤어져 있다가 심지어 두 분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헤어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을 만났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엄청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좀 밉기도 하지만 굉장히 관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와 헤어졌을 때 분명히 나에게 엄청 큰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나는 그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고 옛날과 같은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과의 헤어지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았고 상대방이 그 당시 했던 행동이나 그 당시 취했던 태도 같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 관계는 그 이전과 같은 것으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겁게 아무렇지 않은 농담을 했는데 지금 우리 관계가 심지어 재회가 된다고 해도 그러한 톤 앤 매너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우리 관계는 예전의 관계는 이미 죽었다. 예전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그러한 형태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고 그냥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충격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지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은 관대하게 여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좀 측은지심을 여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너가 그때 상황이 어려웠지. 너가 그때 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 너가 우리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지금은 뭔가 통찰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직도 좀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게 반드시 연인에 대한 애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나와 함께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온 친구, 파트너, 가족과 같은 사람에 대한 애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었고, 많은 경험을 나누어 주었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것이 차오르고, 우리의 관계는 죽었지만, 그래서 내가 그 관계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아직까지 애정을 북돋아주고 뭔가 측은지심을 북돋아주고 당신을 되게 가엽게 여기도록 하고 그리고 당신을 그립다라고 생각하게끔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도 매우 애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좀 내가 돌봐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셔서 상대방이 특히 뭔가 힘든 상황에 취했더라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난 이제 용서할 수 있고 너를 좀 아껴주고 내가 보살펴주고 할 만한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너와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나의 마음으로는 뭔가 좀 내가 더 여유로운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여러분의 지금 속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히려 기다리고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 인생의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연이 운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차하겠지. 그리고 운명이라면 언젠가는 교차하겠지.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거나 상대방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운명이라면 다시 교차할 것이고 우리가 운명이라면 상대방이 다가오겠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그냥 좀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에게 그냥 연락 정도 묻고 근황 정도 확인하고 이 정도로 그냥 연락을 하시거나 아예 연락을 하시지 않거나 상대방이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상대방이 연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인내하고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우리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간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뭐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다면 막지도 않을 것이고 잡지도 않을 것이지만 나는 그냥 언젠가는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리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겠다. 한번 너가 올 때까지 내가 버텨보겠다. 약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행동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관계는 나의 것,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 것, 이 관계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런 단단한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체념하고 포기하고 기다리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기다림이 상대방의 행동이나 우리 관계의 재생이라는 그러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이 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근데 상대방은 확실히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것,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내가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필요성 역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이나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분에게 제3의 인물, 제3의 문제가 있거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문제거나 아니면 이분이 떨어져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뭔가 이렇게 얽혀 있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온전히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 어떤 우리의 재회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런 부담이 있어도, 내가 이런 힘듦이 있어도, 내가 떠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도 우리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만족감, 우리 관계에서 내가 받았던 풍요로움, 우리 관계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충만한 애정을 다시 느끼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뭔가 제3의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놓아야 되겠다. 재회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예 마침표를 찍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결정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족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완전히 얽매여 있고 헌신해야 하는 상황 같아요. 특히 자신의 가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거나 자기가 뭐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자기가 가족들을 재정적으로 보조해야 하거나 아니면 그처럼 재정적으로 챙겨야 할 존재가 자기 가까이에 있거나 자신이 재정적으로 부족하거나 근데 가족과 얽힌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감정적인 만족감을 지금 추구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상실감이나, 아, 내가 그 관계로 돌아가려면 너무 많은 수고가 든다. 너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고, 내 가족,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재정적인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너에게는 도저히 마음을 쏟을 수가 없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가 없다. 우리 관계는 그래서 나에게 너무 상실감만을 주는 관계고, 우리의 재회를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그 재회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가능성 같다.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가족 문제, 가족과 유사한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결정을 내린다면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 내가 조금 냉정하고 차갑게 보일지라도 그러한 것을 감내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우리의 재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을 확고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된다. 자기가 좀 마음을 확실하게 냉정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많은 노력을 해야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다시 재회라는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수준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어쩌면 용기, 어쩌면 과감한 결단, 어쩌면 자기 주변의 그런 인맥을 끊거나, 아니면 자기 주변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정리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제3의 인물, 제3의 요인이 개입하는 것을 막거나, 그러한 것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여러분과의 관계는 성취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수준의 결정과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 여러분과의 재회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을 생각하면 뭔가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 이 관계를 놓아줘야 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이 관계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이런 체념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도저히 이 관계의 재생이나 부활을 위해서 노력할 만큼의 그런 용기가 없다. 나한테는 그 정도의 힘이 없다. 라는 것을 좀 스스로 체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선해야 하는 가치는 우리 관계, 우리의 애정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갖는 중요성이 너무 크고, 이 사람이 뭔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족에 대해서 반드시 돌봐야 하는 존재가 있다거나, 자기가 반드시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돈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가 뭐 이끌고 있는 뭐 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에 완전히 신경을 써야 한다거나, 근데 뭔가 가족 아니면 유사 가족에 대한 이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너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쏟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내리기에는 내가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고, 내가 너무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무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그냥 이 관계를 놓는 것이 차라리 조금 마음적으로는 슬프지만은 나의 그런 현실적인 가치관을 고려할 때에는 좀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미련이 있기는 해요. 뭔가 그래도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꿈꾸지 않을 수는 없어. 뭔가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용기를 발휘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의 이런 현실 감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가 만에 하나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사람의 그런 미적지근한 태도에 더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결정을 하고 차라리 관계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자기가 그러한 결심은 했지만 내가 너에게 냉정한 모습을 취해야지, 냉정한 태도를 보여야지, 그리고 우리 관계를 마무리를 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도 마음 정리가 다 되지 않아서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슷한 카드가 나오는 게 이 사람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우리 관계는 이미 죽었고 우리 관계를 되살리거나 우리 관계를 놓아주거나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선택이라도 자기는 동등하게 받아들이겠다. 내가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고 내가 만약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활시키겠다. 다만 자기의 어떤 책임감,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능력, 자기의 어떤 여유를 생각했을 때에는 나는 이거를 부활시킬 자신이 없고 부활시킬 용기가 없다. 그래서 나에게 남은 선택이라는 그 떠나는 선택지를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이분의 좀 솔직한 속마음이고 자기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기가 챙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기 휘하에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너에게 갈 수 없어 라는 게 이분의 지금 솔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지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지까지만 보고 메시지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과 상대방과 여러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약간 고통스럽고 힘든 점이었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진짜 자꾸 여러분 이 관계를 내가 놓을 수가 없고 하지만 이 관계를 내가 붙잡을 수도 없다.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이런 무기력함이 강력하게 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이 알아달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것 같기는 해요. 자기가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이런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고 나의 이런 무능력함을 실감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여러분은 지금 나의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늘 좀 이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어쩌면 되게 부유한 사람이거나 평안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상대방은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부럽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달픈지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르지? 왜냐하면 너는 늘 그렇게 뭔가 부족함 없이 자라온 사람이고 마음적으로도 늘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늘 너는 우위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이런 힘든 상황을 잘 모를 거야 라는 게 상대방의 솔직한 심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내가 동경했던 사람인 만큼 나에게서 그만큼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러면 한번 메시지 카드부터 뽑아보고 두 사람의 그런 관계에 대한 오라클 카드도 같이 뽑아볼게요. 메시지 카드 먼저 이 사람이 옛날에 그때 숨기고 있었던 이 사람의 메시지부터 살펴볼게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숨기고 있었던 메시지. 너는 내가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 너는 너무 나에게는 힘든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됐어. 너는 나에게 진짜 힘든 사람이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지금 네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자꾸 내 자신을 일부러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볼게요. 지금 상대방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나는 네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못 자. 종종 나는 네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자.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완전히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 네, 이런 메시지 카드가 나왔고, 이제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오라클 카드, 재회 가능성에 대한 오라클 카드를 보겠습니다. 두 분의 재회가 가능할지 카드 3장 뽑아볼게요. 다음 달 많이 알 수 없다. 그래서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을 오라클 카드로만 보면 그래도 상대방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힘들어하고 자기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하고 하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그러한 상황이 좀 개선되고 나면 두 분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불확실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라는 오라클 카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카드도 결국에는 이런 중대한 선택, 중요한 선택,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에 대한 태도와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을 인연이다. 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둘 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가 안 돼. 라는 생각을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런 추세를 조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속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1번님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과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속마음을 살펴봤는데 두 분은 지금 현재 뭐 상황에 대해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좀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고 내가 좀 마음이 치유가 된 것 같다. 옛날에 그 상황에서 한때 좀 후폭풍이 좀 있었다면 그러한 마음이 좀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지금도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 옛날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었고 그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당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좀 차분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이 두 분의 마음속에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뭐 싸웠을 때, 옛날에 우리가 다퉜을 때, 옛날에 우리가 헤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없었다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좀 서로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내 마음이 많이 좀 차분해졌다.
그래서 그 당시 상대방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 당시 상대방의 상황이 어땠는지 서로가 모두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두 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서로 재회를 하라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악감정이나 상대방을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 다 누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이 새로 돋아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마음이 정말로 생겨날지, 내가 상대방을 봤을 때 그래, 우리 감정을 다시 새롭게 불태워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감정이 이건 내 상상 속에서는 가능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다 라거나, 이거 둘을 좀 판가름을 해야 하는 시기.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내 생각으로는 우리 관계가 재생이 가능하고 우리 관계가 재회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실제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감정이 정말 돋아날까, 그 감정이 정말 생각날까에 대해서는 그때 바로 그 시점이 닥치지 않으면 확신할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재회에 대해서 바라기도 하지만 그 바람 자체를 나 스스로도 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그런 공통적인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두 분의 그런 싸우게 된, 그런 헤어지게 된 계기가 두 분에게 매우 뼈아팠던 상황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내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과 상대방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나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나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나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나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근데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내 지금 상황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내 속내를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여전히 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인 마음 같아요.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한 입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에게 대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는 상대방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하거나 상대방에게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분노해서 내가 먼저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하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좀 그런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먼저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기에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대방을 뭔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함부로 말했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약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 같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이 기울였던 노력이 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나의 일방적인 노력만은 아니었고 우리가 서로 합을 맞추어서 그러한 관계를 이루었던 거지. 그러니까 상대도 우리 관계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고 애썼고 너의 시간을 나름대로 쏟았고 너의 애정을 나름대로 쏟았다는 거를 이제는 인정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당하고 너에게 상처 입었고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도 이 관계에 대해서 노력했고 애썼고 너의 시간과 애정을 쏟았고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게 지금 여러분의 좀 속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재회에 대한 속마음도 볼게요. 여러분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은 재회에 대해서 어떤 속마음이실지. 근데 여러분이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나는 그 당시에 너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당시에 네가 내렸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네가 나름대로 애썼다는 것을 나는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 라는 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조금 나아지고 그때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제3자의 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생각해보니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여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 상처 자체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종류의 상처가 아니고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 낙인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어, 돌이키면 여전히 좀 쓰라린 감정이 들고 속상한 감정이 들고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취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시 나에게 그런 상처가 돌아올까봐, 다시 나에게 똑같은 그런 고통이 올까봐 두려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재회 자체에 대해서 나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은 크다. 우리가 재회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수동적인 자세이더라 하더라도 한번 우리 관계가 잘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너의 얼굴을 보면, 내가 너와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때 일을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관계로 다시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관계로 다시 잠겨들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가 긴 시간 동안 그냥 각자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 이게 굳이 뭐 이별이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다가 다시 그것이 이어진 것이지, 뭐 굳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복귀하고 서로 그 원인을 찾고 이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게 여러분의 지금 재회에 대한 좀 태도가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무르듯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먼저 움직이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게 재회로 이어졌으면, 뭔가 자연스럽게 좀 잘 이어졌으면, 그리고 미래에 이 시점을 그냥 그때 그랬었지 정도로만 복귀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여러분의 재회에 대한 마음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나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은 나에게 뭔가 단단히 의지하고 있긴 해요.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큰 소유욕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상대방도 이렇게 우리가 재회가 된다면 이라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 당시의 충격에서 회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여러분에게 좀 소유하는 마음, 의존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내가 속박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나에게 그렇게 속박되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상대방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재회에 대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뭔가 되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밤에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다거나 밤에 불쑥 전화를 건다거나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여러분에게 속내를 고백한다거나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런 온갖 상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을 떨칠 수 없는 것도 맞고, 여러분에 대해서 강력한 소유욕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열정과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적인 감정들, 그리고 뭔가 어디 로맨스 소설이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싶은 것도 맞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할 기회를 잃고 지금 내 마음이 겨우 가라앉았는데, 이 사람 역시 그 확신을 뭔가 서서히 받기를 원하지, 이렇게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
하룻밤 만에 뭔가 결정나고 이런 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움직임을 취할 경우에는 자신에게 좀 불리할 거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종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너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에게는 썩 유리하지 않은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나 역시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재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난 좀 장기적으로 볼래. 뭐 짧은 시간 안에 재회를 당장 이루자라기보다는 그냥 연락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행동을 축적시켜 가면서 장기적으로 재회가 될지 안 될지 판단하고 그리고 긴 관점에서 재회라는 것을 실현시키고 싶어 라는 게 이 사람의 재회에 대한 기본적인 속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여러분에게 구속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떨칠 수 없다라는 거는 뚜렷하지만 이거를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차라리 나는 행동을 질질 끌련다라는 게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결코 빠른 시간 안에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아주 느리게 여러분의 그런 움직임에도 좀 느리게 움직이고 대응하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느리게 답변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둘 사이의 시간을 좀 질질 느리는 떨어져 있는 시간을 길게 느리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뭐 여러분에게 뭐 갑질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도록 유도를 하려 한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좀 이 관계가 갖는 중요성, 여러분이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관계가 운명적인 관계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이 관계가 다시 한번 나에게 상처가 될지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싶은 게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더 다스릴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지도 않고 내가 하룻밤 그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괜히 섣부르게 재회를 시도했다가 두 사람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최대한 막고 싶다, 지양하고 싶다. 그래서 분명히 재회에 대한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취하지는 않겠다. 아주 장기적이고 좀 실속 있는 관점에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이게 진짜 된다.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오래 갈 것 같고 나를 다시 내치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관계라는 확신이 들 때에 그때에 좀 비로소 움직일 것 같고 그때까지 많은 시간에 좀 누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랄까? 성급하게 움직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엄청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떤 조화로운 관계이고 합을 이루는 관계이고 우리가 아주 뜨거운 연인보다는 오히려 더 파트너십에 가까운 관계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도저히 지울 수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속박되어 있고 의존하게 되고 내가 티는 안 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너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공평한 관계, 수평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서 나는 좀 이 관계를 성찰할 거고 내 노력으로 일부러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갈 거야 라는 게 이분의 솔직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재회에 대해서 되게 바라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겠다라는 뜻도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내가 신중하게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되게 절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털어놓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절대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약한 모습,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내가 떨어져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이런 표현은 전혀 안 할 것이고, 나는 잘 지내고 있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뭐 오히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나는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활달함, 자신의 이런 사교 관계, 자신의 이런 대외 관계,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이 그동안 뭐 어떤 회사 일로 몹시 바빴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과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 관계에 대해서 쉽게 발을 들일 생각은 없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재회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고 우리 관계가 다시 똑같은 이유로 끝나지 않을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똑같은 이유로 갈등을 겪고 끝나지 않을지 또는 뭐 예전과는 다른 이유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계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으니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라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웠어. 이런 형태의 표현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 있음, 자기의 어떤 독립성, 자기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잘 지냈으며 얼마나 바빴으며 너 생각을 할 겨를은 없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냉정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왠지 좀 주눅들게 만들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관계를 좀 더 수평하게 가져가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해야 이 관계가 뭔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속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괜히 또 센 척하네, 괜히 허세 부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쟤 아직도 철이 안 들었네. 나랑 떨어져 있는 동안 아직도 저렇게 철이 없네. 아직도 저렇게 허세가 차 있네.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고 느껴진다면 괜히 저렇게 냉정하게 구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맞아요. 자기 속마음을 다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차갑게 굴고 냉정하게 굴고 괜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좀 잡기 힘든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만큼 자기보다는 좀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와는 달리 좀 새로운 사람을 금방금방 만날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맞아들일 것 같고 나를 버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이고 내가 내 옆에 두기에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괜히 더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이 나에게 더 반감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또는 여러분은 이미 나를 떠났는데 내가 괜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언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늘 그렇게 좀 관계에 그렇게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늘 떠날 수 있는 사람, 늘 새로운 관계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관계에서 새로운 조합과 새로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나는 이게 너무 손해다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미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네,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거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옛날 그 시점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그리고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시지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그 당시에 상대방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 당시에 상대방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나는 외롭고 어둠에 있는 것 같아. 내 빛은 어디에 있지? 헤어지는 그 상황이 되게 막막하셨나? 내 가슴에는 큰 구멍이 있고 나는 나 혼자서는 그 구멍을 도저히 메울 수 없어.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너의 목소리는 나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하고 싶은 말도 메시지 카드로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지금 하고 싶은 말. 나는 네가 나를 떠나기 전에 너를 떠났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나는 내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어버린 것을 알아. 두 분의 이별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래서 두 분 다 그 상처로 뭔가 벗어나야겠다. 그 관계에서 그 상처였던 기억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한 오라클 카드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한 오라클 카드. 확실해. 밤에 다시 물어봐. 뭔가 확실해. 밤에 다시 물어봐. 두 분이 빨리 진전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뭔가 재회 가능성은 좀 있는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번님과 상대방 속마음 한번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과 상대방이 현재 공통적으로 하시고 있는 생각이 있으실지 한번 살펴봤는데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좀 줏대를 가져야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재회에 대해서든 이별에 대해서든 결정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신중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이 관계가 좀 장기적인 관계이셨나봐요. 이게 거의 좀 오랜 시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이다.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기도 했지만 어떤 때에는 이 관계가 좀 지겹기도 하고 이 관계가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함부로 굴어도 이 관계가 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두 분 다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함부로 굴어도 내가 좀 소홀히 해도 이 관계는 뭐 마치 가족처럼 그렇게 나를 두고 떠나진 않겠지. 아니면 그렇게 쉽게 깨어질 것은 아니겠지. 이런 좀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신뢰가 한편으로는 이 관계에 대한 좀 소홀함, 게으름 이런 것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두 분 다 각자에 대해서 좀 뭐랄까 섭섭한 지점? 좀
그런 지점이 있었을 것 같다. 근데 두 분 다, 왜냐면 두 분 다 이 관계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불가피하게 다가왔다. 어쩔 수 없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좀 상실감이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전개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너무나 가족 같았고 너무나 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내가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좀 불만스럽게 여기던 부분도 알고는 있었다. 물론 이게 진짜로 깨어짐으로 올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나는 예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오는 상실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좀 뭐랄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권태로움의 감정,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감정, 내가 상대방에게 소홀했던 것이나 상대가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때이고, 내가 그러한 결정을 빨리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충분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심사숙고를 한 뒤에야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너무나 우리 인생에 큰 파급력을 내릴 결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만났다가 깨어진 관계인 만큼 이제 만난다면 우리 관계에는 그러한 종류의 헤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이 관계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충분히 차분하게 결정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모두 있으신 상황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제외 쪽으로 가실 것 같긴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그때 상처를 입었고 내가 그때 소홀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대가 나한테 소홀한 부분이 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단을 내린다면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걸 아는데 근데 나는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뭔가 애정을 주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좀 더 베풀어 주는 쪽으로 마음이 끌린다.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소홀하게 대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마치 너무 가족이라서 너무 허물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막말을 하고 너무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이러한 지점이 있었더라도 나는 그러한 부분을 그냥 좀 받아들여주고 싶다. 용서해주고 싶고 뭐라고 해야 될까? 포용해주고 싶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그 과실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지금 내가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나는 웬만해서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싶다. 뭔가 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쪽.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제외로 어쨌든 방향을 틀고 싶다. 우리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어붙이고 싶고 그러한 데 필요한 움직임을 나는 어쩌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움직임도 왠지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여러분은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고 연민하는 마음이 좀 더 크신 상황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웬만하면 좋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큰 마음 같은데 그러면 저 여러분의 재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을 내리려 하고 이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자애롭고 여러분이 좀 더 희망적이고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관계가 그래 옛날에 진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관계이지만 그만큼 나는 이 관계가 쉽게 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고 그동안 알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닐 거야. 아무리 그 헤어짐의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관계고 나에게 소유되어 있는 관계고 내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관계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꽤나 낙관적인 것으로, 꽤나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관계가 이어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나에게 상실감과 공허함을 주지만 이 상실감과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바람으로 그렇게 재회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에 가까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속마음으로는 이 관계를 완전히 잃었다 놓쳤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오히려 깨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큰일이다 또는 아니면 내가 드디어 이 관계에서 벗어나는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허탈함과 상실감과 좀 시원섭섭함을 동시에 느꼈을지라도 지금은 오히려 그 관계에 대해서 애정어리게 보고 있고 이 관계를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의 재회에 대한 속마음. 상대방은 이 재회가 결코 만만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비관적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은 그냥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쪽에 좀 가깝다면 상대방은 이게 노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를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다. 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러한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가 이때 헤어진 기간을 각자 이제 삶을 살았을 텐데 그 공백을 그동안 떨어지면서 약간 서먹함이 생겼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원망감이 생겼을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전까지의 관계는 이미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새로운 관계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좋은 관계로 재정립을 해나갈 것인가 이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내버려 두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쓰고 어쩌면 다시 우리가 갈등할 수도 있고 다시 싸울 수도 있고 다시 다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툼에 대해서 또 화해를 해야 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각자의 경험치가 달라졌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리감들, 생겨난 그런 차이점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그런 이질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보다 우리 재회에 대해서 마냥 쉽게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특징인데 근데 이분이 노력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내가 노력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애써야지 그렇게 애쓸 만한 준비를 해야지 뭔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갖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라는 그런 에너지를 좀 더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대방도 재회에 대해서 이게 냉정하게 차분하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러한 각오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똑같은 카드가 자꾸 나온다는 거는 이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가능성이 강하게 시사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힘든 지점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상처 입을 것이고 어쩌면 둘 다 상처 입을 수도 있다. 이 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당장은 없을 수도 있다. 괜히 만나서 서로 거리감만 확인하고 서먹해지고 그리고 이거를 어떡하지? 되돌릴 수도 없고 기껏 재회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서로 만났는데 뭔가 서먹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옛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니 꺼려지고 그리고 근데 그거를 해묵은 갈등을 풀지 않고 가려니 자꾸 비슷한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헤어진 다음에 재회가 잘 안 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자기도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포기한다.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망가겠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이 싸움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게 좀 실용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 실질적인 관점. 우리가 다시 부딪힐 만한 지점들, 우리가 그때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서로에게 뭐 막말을 했다든지 너무 편한 모습만 보여줬다든지 이러다가 관계가 멀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둘 사이에 거리감이 생겨버렸는데 그 거리감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러면서 동시에 옛날에 겪었던 권태로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 관계를 이어붙일지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형태의 마음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내가 준비를 하고 행동하겠다. 각오를 하고 행동하겠다. 뭔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겠다에 가까워서 뭔가 이렇게 쉽게 움직일 그것은 아니지만 근데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분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우리 관계가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은 흡사하거든요. 이게 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 우리가 그 당시에 좀 서로에게 실수했지. 우리가 그 당시에 너무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지. 우리가 그 당시에 서로에게 너무 함부로 굴었고 서로에 대해서 갑갑하게 여기는 지점이 있었지. 하지만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관계는 재회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관계이고 그러한 가능성이 이별이라는 가능성에 비해 더 높은 관계라고 나는 판단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록 그 당시에 좀 실수를 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실수를 한 지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는 이게 파트너와 같은 관계이고 가족과 같은 관계이고 그 당시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어왔던 것은 잘못이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얻었던 안정감은 다른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재회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지가 꽤나 강력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도 상실감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때 여러분으로부터 권태로움을 느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떠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떠나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함부로 굴었고 함부로 대했고 너도 나에게 그러한 지점이 있었고 나도 너에게 그러한 지점이 있었다. 그래서 마치 너를 약간 무시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취한 지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잘못한 지점이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던 지점이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함부로 굴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쉽게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다. 라는 생각을 자기가 내면적으로 고찰해보니 성찰해보니 우리가 헤어졌던 기간 동안 고민해보니 내가 그러한 지점이 있었고 그러한 지점은 새로운 행동으로 뭔가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거나 우리 관계가 새롭게 이어진다면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실질적인 그런 내가 뭐 시간을 더 들이든 여러분에게 뭐 잦은 뭐 이벤트를 해주든 어쨌든 자기의 행동으로 뭔가 이게 피력을 해야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말은 틱틱거리고 이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를 자기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내 실수로 잃은 관계고 내가 여러분을 너무 권태롭게 여겼고 내가 다시 만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여러분이 손에 만져질 만한 몸으로 체감할 만한 그런 표현과 그런 행동들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나름대로 얻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분의 전체적인 그런 두 분의 그런 재회의 마음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말과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말은 메시지 카드로 한번 모아볼게요. 그 당시에 상대방이 하고 싶었던 말. 나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어. 나는 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 자신이 싫어. 나는 너에 대해서 밤에 생각해. 내 정신이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 밤에 세상은 잠들어 있지만 나는 자지 못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네 가까이에만 있어도 중독돼. 너와의 관계는 되게 중독적이야.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는데 내가 너를 탓했어. 나는 네 생각을 하느라 밤잠을 종종 설쳐.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오라클 카드까지 뽑아볼게요. 오라클 카드 3장 뽑아볼게요.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NO, 정말, 거짓이다. 오라클 카드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두 분의 마음이 동일한 방향으로 향해 있고 두 분 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뭔가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오라클 카드가 아닌가 싶기는 해요. 두 분이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만났을 때 그 거리감과
옛날의 그 잘못을 동시에 극복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관계 아닌가 싶어요. 네, 3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과 상대방의 현재 공통적으로 하시고 있는 생각, 공통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마음을 살펴봤어요. 지금 두 분 다 아직까지 이별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분 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무척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이 관계에 있어서 약자이고 내가 좀 더 큰 고통을 입었다라는 생각을 두 분 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뭐랄까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 아직까지 내가 그 상처가 깊기 때문에 이 상처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어떻게든 수를 써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벗어나겠다. 라는 이런 의지 아닌 의지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쩌면 이 사람 저 사람 약간 소개팅을 받아볼까 생각도 하시기도 하고, 이미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본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취미 활동을 엄청 전념해 본다거나 내가 다른 데로 정신을 완전 돌려보려고 한다거나, 여러분이 극복의 노력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상대방도 비슷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일에 전념을 한다거나 취미 활동, 활발한 활동을 엄청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SNS에서 볼 때에는 상대방은 너무 잘 지내는 것 같고 너무 멀쩡하게 지내는 것 같고, 어쩌면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거나 소개를 받아본 적이 있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이 지금 이 내가 상처 입은 상황,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든 이동하고 싶다,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다 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두 분이 어떤 수동적으로 그냥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서 어떠한 행동으로든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이미 기울여 봤다거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든 재회로라도 이렇게 풀어내야지, 우리가 얼굴을 보고 재회이든 이별이든 이게 매듭을 지어야 내가 진짜 확실하게 포기를 하거나 뭔가 될 텐데, 뒤에 뭔가를 이렇게 남겨두고 있으니 내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고 속은 속대로 상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성에 차지는 않고, 이게 제대로 뭐 주의가 잘 돌려지지도 않고, 내가 설사 다른 사람과 소개팅 자리에 나간다고 해도 뭔가 그 사람이 탐탁치 않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뭔가 어떤 종류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이 행동 저 행동을 하는데, 막상 이게 성과가 내가 원했던 성과, 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뭔가 다른 형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재회가 정말 불가능한가, 재회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어떨까라는 것을 좀 고민하시고 있는 상황. 근데 두 분이 재회를 두 분 다 하나의 옵션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속마음을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든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나아가고 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았고, 아마 상대방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좀 아직까지 그 이별 당시의 그런 충격에서 벗어나시지 못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의 상대방에 대한 속마음.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노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고, 그때만 생각하면 도저히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히려 반작용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시고 내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일이나 학업에 완전히 몰두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그런 상처 입은 마음,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준 충격이 그만큼 컸고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 이유는 상대방이 그때 나에게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큰 상처였고 큰 고통이었고 마치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의 느낌이어서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금 생각해도 설사 우리가 재회가 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지점이 있다면 아마 그러한 상대방의 어떤 잘못된 말, 상대방의 차가운 행동, 상대방이 여러분을 상처 줬던 행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악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그것을 내가 분명히 용서도 받고 싶고 뭔가 용서도 이렇게 그 사과도 받고 싶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맞지만 근데 내가 재회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다. 재회라는 선택을 아예 놓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결정을 한다면 만약에 재회라는 결정을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평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 상처를 이 사람으로 극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준 상처를 다른 사람으로 극복하려니 잘 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준 상처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남으로써 극복돼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지만 아마 상대방과 나의 인연이 아직까지 끝은 아닌 것 같다. 설마 끝이라고 해도 이 상처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통해서 풀고 지나가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끝이 있다면 아마 더 나중에 미래의 일이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만나야 뭔가 내 마음 그 당시에 사과도 받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때 내가 얻었던 고통을 뭔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여러분에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 저 사람이 완전히 내게 그러니까 자꾸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고 나는 저 사람을 이기고 싶어. 이쪽에 가깝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이대로 넘길 수는 없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냥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아주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아주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매달린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뭔가 이기는 기분이 들 것 같고, 내가 뭔가 저 사람이 용서를 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헤어진 것이 너의 잘못이다 라는 거를 네 입으로 인정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네 없이는 못 살겠다. 네 없이는 너무 힘들다. 네에게 그때 진짜 잘못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런 마음으로 버티시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줬던 상처는 상대방의 사과와 상대방이 나에게 매달리는 모습, 상대방이 나에게 좀 절절하게 자신이 나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이 나 없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외로웠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풀려질 것 같다. 그 이유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 이유는 우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고 다시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이지만 그 이유는 일단 나는 모르겠고 지금은 나는 저 사람과의 재회를 통해서 나의 이런 응어리를 좀 풀고 싶은 마음도 크다. 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속마음, 상대방의 속마음.
근데 상대방도 여러분, 뭐랄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약간은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내가 내 상처를 저 사람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나면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좀 차갑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재회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난 좀 지쳤어. 나는 그냥 좀 쉬고 싶고 나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휴식이지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난다고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아. 이런 식의 좀 차갑고 수동적인 마음을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진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자기도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괴롭고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회복되고 싶고 내 마음의 그런 평화를 찾고 싶고 내가 뭐 여러분과 지금이 일종의 휴전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기간 동안에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에너지를 완전히 올려놓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봤더니 마음이 치유가 안 되더라. 이거는 고동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 휴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활동한다거나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나본다거나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종류의 것은 아니더라 라는 생각을 상대방도 하고 있고 상대방은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웅크리면서 아 나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겠어. 우리 관계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사람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해 보겠어.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관계가 희망이 있으면, 이 관계가 새롭게 개시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작을 통해 나는 그 상처를 극복할 것이고 뭔가 새로운 마음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리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감정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분에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과는 일종의 휴전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 휴전기 동안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더니 그건 내 에너지를 더 뺏기는 일이더라. 그리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은 충분한 고독과 충분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지 뭔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휴식을 취한 다음에 충분히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생각을 옳은 판단을 내리겠다. 라는 게 상대방의 제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같아서 엄청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자기는 지금은 할 일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지금 내 마음 상태, 지금 내 현실적인 상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내가 지금 너에게 다가가거나, 너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너에게, 다시 만나자. 아니면 우리 한번 만나자. 이 정도의 제안을 하는 것도 좀 버겁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고,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지 너를 만나면 생각만 더 복잡해지고 내 결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변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나 혼자 생각을 좀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오늘 자꾸 이렇게 좀 내가 이 재회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카드 이런 관계가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우리 관계가 결코 순탄치 않았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이게 막 너무 잘 맞고 100%잘 맞고 진짜 100% 합이 좋고 이러한 관계는 아니었고 서로 뭐 가치관이 충돌한다거나 그래서 노력해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관계가 조금 더 많으신 게 아닌가 한데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내가 재회를 하려면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가져가려면 나로서는 내가 참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억눌러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그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상대방이 속으로는 좀 하고 있어요. 뭐 상대방이 생각할 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가치관을 좀 타협을 해야 한다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가치관이 자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과 상대방이 어떤 뭐 취미가 맞지 않든 식성이 맞지 않든 결정적으로 늘 언제나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었고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갈등이 그냥 우리 생활에 언제나 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좀 노력하고 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는 되게 필요했다. 그래서 재회에도 나는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과 나의 용기와 나의 양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내가 그동안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양보해왔던 것, 애써왔던 것이 여러분이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자기에게는 되게 큰 수준의 노력이었고 큰 수준의 절제였고 자기의 본성을 이런 억누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절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그러한 부분을 눌러야 되고 그러한 부분 노력해야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가 내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허탈함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고 한다고 해도 그냥 그 아픔을 뒤로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더 나은 길이 아닐까? 뭔가 우리 과거는 치유해야 할 과거이고 고통스러운 과거이지 내가 더 이상 노력해서 그 상처를 더 벌리고 나 스스로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고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상대방이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이 나는 나름대로 이 관계에서 많은 양보를 했고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다시 또 그런 수준의 양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내 나름대로 힘을 넣는 게 나에게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아직도 애정이 남아있고 그 애정이 꽤나 확고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여전히 아파하는 거지 애정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파하지 않겠죠. 상대방은 괴롭고 아프고 허탈감을 느끼고 여러분을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근데 자기가 그러한 상실감을 극복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새로운 움직임을 취해야지 옛날의 그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뭐 반드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든 새로운 활동을 하든 비록 지금까지는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래도 그러한 노력을 방향을 그쪽으로 해야지 여러분에게 다시 노력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시 그 관계에 내가 발을 들이는 것은 나에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별로 유리한 처사가 아닌 것 같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렇게 미련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이런 애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여러분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결정이나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여러분과의 재회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좀 더 이로운 인간관계를 찾아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애정이나 미련과는 별개로 이 미련을 여러분을 통해 재회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래도 해소하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미련을 설사 관계가 잘 안 풀리더라도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상대방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리워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인데 상대방은 그리워하는 거 맞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든 거 맞는데 근데 내가 너와 다시 시작했을 때 그 여파가 두렵다. 요거에 좀 더 가까워요.
상대방은 나를 진짜 결코 쉽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나와의 관계를 좀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예민한 사람이기도 하고 너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뭔가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잡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계의 주도권은 여러분이 잡고 있었고 자기는 여러분의 그런 심기를 살피고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살피고 여러분을 배려하고 뭔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뭔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지 라는 것을 늘 관찰해야 했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우리 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지금 너를 그리워하고 하는 마음이 있냐고 하면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그리움을 내가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괴롭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인 것 같다. 네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상대였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계속 가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자신이 없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다. 라는 게 상대의 솔직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지 메시지 카드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 나는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내 에고가 너무 강해. 그러한 배려심을 보이기는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 내 자존심과 내 에고가 다쳤고 나는 복수하고 싶어. 나는 너도 아팠으면 좋겠어. 내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고 나는 그 구멍을 내 스스로 메울 수 없어. 저 이 당시 이별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지금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나는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둘 수가 없어. 상대방의 그런 결심이 조금 선 것 같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오라클 카드까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재회 가능성에 대한 오라클 카드. 어쩌면 그렇다. 믿어라. 좀 의외인데요? 약간의 인지 부조화가 오는데요. 오라클 카드는 어쩌면 가능하다, 믿어라 이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메시지 카드나 상대방의 전체적인 마음의 흐름을 봤을 때 뭔가 쉽게 움직이거나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나이트 오브 완즈가 나오고 여러분에게도 나이트 오브 완즈가 나오는데 이 움직임의 에너지의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